정말 바닥에서부터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티칭 대학에서의 장단점, 퍼블릭 리서치 중심 대학과 프라이빗 리서치 중심 대학의 장단점, 프라이빗 인문대학에서의 초임 교수 생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리서치 원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프라이빗 인문대학으로 면접을 가시나 봐요.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다양한 학교에서 일을 다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구글 서치를 하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야 자신 있게 여러분과 나눌 텐데, 이런 정보를 또 따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다시 포장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 성격이랑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학부가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인문대학에서의 교수는 타이틀은 교수지만 더 선생님 같다고 할까요? 학문도 학문이지만 교수들이 언더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지도교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박사과정에서의 지도교수 역할과는 확연히 달라요. 지도교수는 학업에 대한 지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들을지, 졸업 기준에 맞는 과목이나 부전공하는 게 있으면 빠지는 과목이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해주고 등등등 수강 신청 가이드를 해주는 게 주된 업무이긴 하나, 그런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배경, college life, 친구 관계, 룸메이트와의 관계, 이런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도 애드바이징 미팅 할 때 좀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수강 신청 기간 전에 제가 맡은 학생들을 1대1로 만나야 하거든요. 보통 한 학생당 한 30분씩 만나요. 이걸 이제 어드바이징 미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30분이란 시간 안에 학업과 관련된 얘기 말고도 교수가 학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또 내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에 또 리퍼를 해주고, 대학원생 논문 지도를 안 하니까 좀 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논문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하면은 코오서로 퍼블리시 할 기회가 많은데, 학부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한다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 경험상 학부생들을 끌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건 정말 바닥에서부터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학교 측에서 학부생들의 리서치 인볼브먼트를 강추하기 때문에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교수가 거의 일을 다 하고 학생들은 일을 배우면서 조금 컨트리뷰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저는 사립에서 직접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글에 찾으면 다 나오는 정보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면접 갔을 때 느꼈던 저의 감정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건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받은 이미지예요. 제가 캠퍼스 면접을 갔던 학교는 텍사스에 있는 TCU라는 사립대였어요. 사립이다 보니까 면접 중에 제가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마치 교수가 학생에게 고용된 기분? 아니면 학생을 하이클래스 고객처럼 대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그게 참 불편했던 기억으로 남아요. 캠퍼스 면접 중에 학생들과의 만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넌 이 학교 학생이어서 어떤 점이 좋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교수와의 굉장히 긍정적이고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과 교수의 사이가 좋다, 끈끈하게 잘 지낸다는 걸 되게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교수님이 24시간 안에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빨리 대답을 해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학생들이 보낸 이메일 확인 안 하거든요. 문자는 당연히 학생이 물론 학교에서 그런 걸 강요하진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아무리 교수가 학생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공사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수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내는 거랑
주말에까지 교수를 귀찮게 해도 괜찮다는 그 태도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건 그 학교, 그 과의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모든 사립대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불편했던 점은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 수준이 이제 옷이나 가방, 또 신발? 그런 게 대학생 같지가 않고, 왜 미국 대학생들은 좀 대충 입잖아요. 청바지에 그냥 후디 이 정도? 근데 제가 시강하러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명품 가방에 그냥 좀 차려입은 티가 났어요. 그게 한두 명이 튀어서 제 눈에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백인 금발이었고 유색 인종 한 명도 없었고 딱 봐도 되게 깔끔하고 중산층이고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게 미국 교육대 대학생들의 특징이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는데 대학은 가야 하고 힘든 일은 별로 하기 싫고 딱히 잘하는 일이나 관심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고 백인이면서 중산층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일 좀 하다가 아기 나면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걔 중에는 직업정신 투철하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의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는 한국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제가 물론 자격이 안 돼서 그 학교에 못 갔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뽑혀서 그 학교에 갔다면 나도 역시 옛날에 서울에 살 때처럼 좀 꾸미고 차려입고 신경 써서 다녀야 학생이나 동료 교수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겠구나 라는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때 면접관들과 식사를 할 때도 학생들이 학점을 못 받는 거는 전적으로 교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긴 해요. 잘 가르치는 게 교수의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투에서 좀 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집중 관리를 해서라도 학점을 잘 받게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뉘앙스를 좀 저는 읽었거든요. 제가 느꼈던 이런 분위기를 절대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면 위험해요. 제가 사립대학 면접을 딱 한 군데만 갔었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 분위기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다시 지원을 해서 면접을 가는 학교가 작은 사립대라면, 인문대학이라면 내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학생이 성장을 하는 게 곧 내가 성장을 한다는 거. 나는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티칭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터뷰에 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딘과 체어 또는 커미티와의 미팅에서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나 중요하게 생각할 점 또는 미팅의 성격이 다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도 서치 커미티가 엄청 부지런히 바쁘게 서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3번이나 미팅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치 페일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이 얘기는 진짜 영상에 담아야 돼. 정말 진짜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잡 디스크립션을 리바이즈 해서 다시 올리고 다시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리뷰를 하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